김호준 우리 지금 몇 번째예요? 5번째인가? 5번째입니다. 네. 이제 책 쓸 때 됐어요. 그러니까 4번 했으니까 이제 그 4번인데 한 번 우리가 약간 중복했기 때문에 그 2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지금 한 3번, 이번이 4번째니까 4챕터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래 쓰신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 내용까지 좀 포함이 되면 좋아요. 좀 오늘은 최신의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저번에 원래 이제 일본에서도 공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일본 거 한국 거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 좀 한번 해보는데 교수님께 많이 좀 듣고 배우고 제가 뭐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버 또는 시니어 인더스트리가 한국에 응용할 수 있는 거 테스트 한국은 약간 빠르기 때문에 전체로 늦어도 그냥 또 시작하면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고유의 또 우리 K 뭐 시니어 K 실버 이런 거 이제 뭐 저번에 또 우리 누가 또 한번 또 CCRC 이런 것도 했는데 신용호 소장님 것도 하셨지만 우리 이제 그 K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온갖 것도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또 디자인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제 CCRC형 뭐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형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케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은 뭐 커뮤니티형으로 할 수도 있고 CCRC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커뮤니티라는 거 그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좀 살펴봤던 노인복지주택이나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거나 입소해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내 집에서 쭉 나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 시장을 좀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좀 그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좀 우리보다 어쨌건 정책적으로 좀 앞서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이나 한국 상황 돌아가는 걸 봤으니까 얘네들은 우리 저렇게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 정책상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빠른지 중국이 빠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렇죠. 고령화는 한국이 빠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속도는 비까비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은 근데 그 대신에 정책적으로 아주 그 빨리 하고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약간 이렇게 하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데이터도 확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돼서 안 돼 뭐 어째서 의사들이 반대해서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원격 진료도 지금 얘기 나온 건 진짜 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게 해서 빨리 나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엑기스 같은 어떤 그런 정책적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든지 이걸 빨리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뭐 한국이나 어쩌면 일본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게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사실 한국도 일단 시작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얼뜻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실은 이제 미국의 CCRC형 뭐 지방 소멸됐으니까 쓸 수 있고 또 지방에는 또 이제 커뮤니티 일본 같은 거 쓸 수 있고 한국 또 뭐 이렇게 IT 발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그 스마트 그 기기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보면 한국은 사실 또 이렇게 아파트가 많으니까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만약에 움직이면 뭐 사람이 설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성비 갖다가 줄 수 있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점이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 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또 미국 이런 주거의 그 측면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사실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이미 커뮤니티 시설이 기본적인 건 다 깔려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뭐 2040년, 50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인 인구가 반이 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사는 데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근데 물론 민간에서도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처럼 법제화하지 않으면 원격 진료도 법제화 좀 하고 뭐 일본 스마트 양론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 병원이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시키면서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오고 이게 같이 가야지. 지금 흐름은 일단 노인 1000만인데 그거 대비 한국은 지금 그 노인 주택이라고 하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어야 돼. 이래서 사실 강력하게 지금 나가는 것들은 법 규제 완화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쪽 시설 쪽이긴 한데 근데 한편에서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80, 90% 되니까요. 그들을 위한 뭔가도 그거는 바뀌지 않겠죠? 바뀌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는 것에 가장 강력한 건 본능적인 거지,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갖고 있던 원초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이 됐든 뭐 텔스가 똑같지 뭐.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에서 계속 있고 맞아요. 싶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그거잖아요. 노인의 주거를 말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주거 이러면은 실버타운, 요양원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의 노인들은 일본도 보면은 노인 90%는 자기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시설도 적지만 제가 서비스를 할 만한 그런 또 제도적인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IT 강국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실 중국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야 얘네가 뭐 건강 중국 2030년 뭐 이렇게 그거 내걸면서 18년에 원격 진료 이런 것도 다 하고 데이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꼼꼼히 뜯어보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제도는 어떤 면으로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해보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좀 얘기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봤는데 스스로 자문해 본 거야. 네. 너라면 어떠냐?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걸랑?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인 거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변화를 신호하고 맞아요. 익숙한 그 다음에 익숙한 게 좋고 맞아요. 뭐 이렇게 낯선 걸 싫어해. 그 맞아요. 장소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자네 손에 익은 게 좋은 거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막 사귀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몸도 어딘가 조금 불편한데 같이 가서 이들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인이 에이징되는 과정 속에서 액티브한 노인이 패시브한 노인이 되는 과정을 쭉 보면 정말 좀 뭐랄까나 이제 거의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이런 상태에 이제 그 경우에는 요양원이라든지 좀 그런 종합적인 딱 그냥 관리만 해주는 그런 데가 이제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다들 거의 다가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서 불편함을 갖다가 해소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있고 싶어 할 그리고 것 진짜 같아요. 너무나 많이 이제 24시간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면 되는데 사실 CCRC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연속 돌봄 컨티뉴잉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CCRC의 첫 번째 1단계는 인디펜던트 리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집처럼 만들어진 이런 것도 있고 그 중간 어시스티드도 있는 거고 널싱도 있는 거고 메모리 케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한국도 그 건물 안에서 이걸 해보려니까 그건 사실 쉽지 않고 근데 미국은 이제 이런 단계, 단지형의 이 넓은 마을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들에 맞게 도심형으로 오면서 고층에 고급에 이렇게 되는 변화도 있긴 있거든요. 플로어를 달리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시대적인 흐름과 그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기도 하고 같이 또 미국은 또 아예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민간이잖아요. 의료보험 이런 것도 돈 없으면 사실 그냥 그러니까. 죽는다 약간 이런 문화기 때문에 거기랑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최희정이 몸이 건강할 때 내 팔다리 다 쓰고 건강할 때 돌아다닐 수 있을 때랑 조금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더라도 내 공간에서 내가 선택한 삶을 나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내가 집에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땡큐죠. 근데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도 그게 제한이 있고 하루에 3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긴 하니까 사실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또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CCRC 같은 개념이 필요할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진짜 한국형 CCRC가 필요한데 이런 거지. 내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데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 살고 있는 데 내가 아프거나 그런 것 같아 불편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그냥 약간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해서 그쵸. 디바이스 같은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필요할 이거를 때 갈 수 있는 약간씩 뭐, 선택지를. 예컨대 아파트 같은 걸 조금 리모델링 네. 해갖고, 뭐, 편하게 뭐, 이렇게 뭐, 그 계단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얘기했잖아. 기부채나 벽공고등, 실버 케어 센터 같은 것도 만들게 하고, 어린이들 뭐 유치원처럼. 네네. 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하다. 시니어 실버가 정말, 내가 시니어 실버로서 여기 들어와갖고, 내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여기서 그냥 좀 편하면서도 즐겁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커뮤니티. 이런 컨셉의 그 CCRC나 또는 뭐, 뭐라 표현하든 그게 필요하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좀, 액티브한 시니어인데, 내가 패시브 완전히 저기 하기 전까지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과 그런 서비스를 갖춘 그런 공간, 뭐 이런 데로 이제 만약에 제시를 누가 하면 우리 뭐 부동산 쪽에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저거 뭐 클래식 500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지금의 기존의 실버타운이라고 말하는 데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그 단계인데 이제 그거를 꼭 서울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그렇죠. 이제 뭐 자기가 뭐 생산도 하면서 그 비용을 수입을 비용하고 매칭시키면서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것 같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티브한 상태인데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매력 있는 남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거기 들어가면 일단 나는 이제 은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실버에서 사는 거야가 아니고 그런 컨셉의 거를 뭔가 누가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확대해가는 건데 제가 지금 하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서 계속 잡을 자기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간단한 지표가 이런 거야. 근데 실버타운이 그런 걸 만들어서 커뮤니티. 근데 내가 일반적인 그런 것처럼 근무를 해. 계속 무슨 은퇴하고 나서 뭔가 좀 쪼그라든 그런 거 좀 그 표현이 적절한지 않은데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뭐 거기 나 거기 산다고 그러세요? 그냥 뭐 그런 그 컨셉을 갖는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우리도 아마 5년쯤도 또 정년이 연장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액티브한 상태에서 그런 다양한 단계를 갖고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멋있다 이를테면은 그게 꼭 무슨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컨셉의 것들이 성공적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올해 초고령 사회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시도들은 이제 민간 입장에서도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더클래식 500 같은 경우도 오래됐지만 2009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기가 비싸잖아 그냥. 비싸죠.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일하시면서 근데 물론 또 임원급이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일 텐데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이 사실 60까지 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CEO거나 아니면 연구자, 교수 뭐 이런 거여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계속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들을 위한 것도 있긴 그러니까 그런 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래식 500도 처음에 공실이 많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나랑 그때 뭐 거기 교수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실이 왜 많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음이 없다. 좀 슬프잖아. 뭐, 미스턴이 갑자기 사람들 뭐, 딴 데로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섞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약간 그 다음에 좋아지고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 시니어나 실버 거기 들어가는 주체로서 볼 게 아니라, 거기 젊은 사람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시니어는 안 됐는데, 또는 아직 스틸 막 일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한 시니어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뭐 좀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야, 이를테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사람한테는 약간의 베네핏을 주는 거야, 이를테면. 거기 들어올 때, 또는 뭐, 어떤 베네핏이냐, 당신이 늙었을 때,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그 옵션을 더 주는 거야. 뭐, 근데, 5대1이다, 그러면 2대1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액티브한데 아직 그냥 활동하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멋있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퍼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볼 때 반은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잘 져서가 아니라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젊진 않은데 스틸 아직 시니어에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하면서도 들어가서 자기가 시니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기 들어가는 메리트가 진짜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근데 민간은 괜찮은 데면 뭐 경쟁이 없으면 좋지. 수익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실 이 타겟으로 하는 게 액티브에 뭐 돈 좀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지. 공공의 젊은이들이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늙은이들이 저기 하는데도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런 구조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면 나 같으면 같은 값이면 거기 갈 거야. 나이가 들어 시니어가. 그러면 경쟁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갖다 건설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수익 모델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업도 일어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더 나아서는 난 그렇게 굳이 꼭 뭐 일을 지금 계속 돈벌이로 일을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게 있으니 이거를 활용하고 싶다. 사회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수익이 제일 중요한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좀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이 든 시니어들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내가 거기 좋은 데인데 지금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갖고 오면 여기 들어오기 힘든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괜찮은 젊은이로서 젊은이진 않지만 시니어 직전 또는 초입 단계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진짜 시니어가 되고 나서 들어오기 힘들어. 여기 근데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 뭐냐면 옵션을 받는 거야. 나중에 당신 됐을 때 우선적으로 주겠다. 딱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사람 들어오면 여기가 또 활력이 생기니까 여긴 또 시니어들도 더 들어와. 그러면 수익 모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지속 가능해지는 거지. 들어오면서 또 나가고 또 이렇게. 그러면 수익 모델이 장기적으로 가니까 임대 구조로 가는 게 지금 사실 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분양이 아니고. 그러면 임대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확보가 되는 거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사업자 입장부터는 한 번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터가 있잖아. 이 수익 모델 될 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보할래. 그런 건 뭐예요? 헬스케어가 잘 돼 있고 구조가 좋고 뭐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갖추면서 만약에 괜찮은 젊은 또는 그 경계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커뮤니티 만들 수 있고 이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 같아. 내가 지금 갑자기 퍼뜩 아이디어처럼 나왔지만 저희 하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딱 그거예요. 그 전 단계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미 누가 하고 있어? 네, 나 같은 생각으로. 근데 팩터를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중에 사후적으로 젊은이 차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면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꼭 노인복지주택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 임대주택에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갈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가자는 거고 프레시니어의 계층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아직은 뭐 일을 하고 있고 건강하고 근데 이런 모든 커뮤니티와 건강관리도 쭉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통계적인 어널리시스 분석인데 우리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했잖아요. 그 요인 분석인데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 정말 비선형 그 숫자 갖다 이용해서도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상당히 유의적인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쪽 밖으로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좀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 단절되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년이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하면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후발적으로 다 정해놓고 야 그 사람 들어오면 섞어치기로 하면은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먼저 그걸 팩터로 먼저 집어넣으면 이게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구조로 하면 계속 지속이 된다 이거지. 단절이 안 되고. 야, 지금 생각했는데 제가 말해놓고 나서 또 말이 되는 것 같아.